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입니다. 7월 29일 7년 만에 메이저리그 복귀전에서 3과 3분의 2이닝 3피안타 2실점에 그치고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됐던 린드블럼이 5이닝 7K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린드블럼의 승리는 2013년 7월 11일 이후 만 7년 27일 2585일 만입니다. 시범 경기부터 꼬박꼬박 홈런을 맞고 있는 린드블럼은 오늘도 아미사일 가르시아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5이닝 동안 볼넷을 하나만 내주고 7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인상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린드블럼은 두 경기에서 8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는 동안 9이닝당 12.5개에 해당되는 12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린드블럼이 6가지 구종을 모두 10% 이상 던졌다는 건데요. 헛스윙을 만든 공들을 보면 포심이 2개, 커터가 3개, 슬라이더가 3개, 스플리터가 2개, 체인지업이 하나, 커브가 하나로 6가지 구종으로 모두 헛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류현진과 애리조나 메릴 켈리처럼 린드블럼도 10% 이상 구종이 5개 이상인 팔색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타니는 오늘 홈런을 쳤는데요. 이번 시즌 5개의 안타가 단타, 2루타, 홈런으로 4개가 장타입니다. 7월 30일 애틀란타전에서 낮은 커브를 퍼올린 홈런, 다음날 몸쪽으로 붙어 들어온 99마일을 홈런으로 만든 데 이어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높게 들어온 스플리터를 밀어서 넘겼습니다. 이로써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통산 43개 홈런으로 후쿠도메를 제치고 일본 역대 단독 5위가 됐습니다. 오타니의 앞에 있는 선수들은 175홈런의 마츠 히데키, 117홈런의 스즈키 이치로, 48홈런의 조지마 겐지, 44홈런의 이구치 다다이토입니다. 한편 오타니는 회내근 부상에 대해 아무래도 타격의 영향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2018년 9월 오타니가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쓴 기사에서 최희섭 기아 타격 코치의 분석을 실은 바 있습니다. 당시 최 코치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타자의 몸을 반으로 나누면 좌타자의 중심은 준비 시 오른쪽에 위치했다가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공을 맞이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컨택과 팔로스로는 오른손이 담당해야 한다. 즉 좌타자가 타구에 강한 힘을 실을 수 있으려면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이 버텨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투 좌타 선수의 고충이 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박용택은 원래 어깨가 나쁘지 않은 선수였는데요. 그러나 우투 좌타로 타격 시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에 느낀 지속적인 통증이 송구 능력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타니는 공을 던질 때와 타격을 할 때 모두 오른쪽을 많이 쓰는 우투 좌타이기 때문에 오른 팔꿈치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으며 이 정도의 타격 실력이라면 타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게 최희섭 코치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투수 오타니의 부상과 부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르비슈는 오타니의 피칭에 대해 나도 투구 폼을 바꾼 영향으로 오른쪽 어깨와 허리에 부상을 호소해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다. 부상에서 돌아오는 투수에게는 마이너리그에서의 리헵이 정말 중요하다. 강도를 서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타니는 투수로의 복귀를 위한 조정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하는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선상에 있는 데다 타격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타격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투구 기술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마운드에 올라서 있는 건 역시 오타니의 힘이고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같은 보통의 선수는 이런 부상이 터지면 올 시즌은 이걸로 끝이지만 오타니의 경우는 타자로도 충분히 팀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니가 정신적으로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오타니는 토미존 수술을 받은 투수가 마이너 리헵 경기 없이 돌아온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2013년 10월 토미존 수술을 받았던 맷 하비는 마이너 리헵 경기는 나서지 못했지만 2015년 스프링 캠프에서 6번의 시범 경기 등판으로 22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고 시즌을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오타니는 복귀전을 치르기까지 서머 캠프 마운드에 2번 오른 게 전부였습니다. 요즘 오타니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오타니 채널이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 김광현과 류현진은 같은 날 등판하게 됐는데요. 원래 김광현이 11일인 다음 주 화요일, 12일인 수요일에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로케이션에 변화를 주면서 두 선수 모두 12일 수요일에 나오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우리 시간으로 7시 30분 첫 살렘필드 경기에서 마이애미를 상대하고 김광현 선수는 9시 부시 스타디움에서 피츠버그를 상대로 역사적인 첫 선발 데뷔전을 갖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날 동반 선발 등판을 한 건 2007년 4월 16일 김병현과 서재흥 이후 13년 만인데요. 당시 콜로라도 김병현은 애리조나 원정 경기에서 3이닝 5실점 패전, 템파베이 소속의 서재흥은 미네소타 원정에서 7이닝 4실점 노 디시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07년은 두 선수에게 모두 마지막 메이저리그 시즌이 됐습니다. 더 진기한 일은 2015년 8월 9일에 있었는데요. 플로리다 말린스와의 더블헤더에 나선 콜로라도의 1차전 선발 투수가 김선우, 2차전 투수가 김병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적인데다 성까지 같아서 더 화제였는데요. 1차전에서 김선우는 4이닝 2실점 노디시전, 2차전에서 김병현은 7이닝 3실점 승리 투수로 동반 승리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선수가 함께 승리를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킴브럴은 제가 영상을 만든 후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12점 차 여유 있는 상황에서 올라와 홈런을 맞았습니다. 올 시즌 벌써 7점째를 내줬는데요. 킴브럴이 2와 3분의 2이닝 3피 홈런 7실점, 평균 자책점이 26.39인 반면 다르비슈는 17이닝 무피 홈런 4실점, 평균 자책점 2.1입니다. 토론토는 네이트 피어슨이 두 번째 등판에 나섰는데요. 데뷔전에서 5이닝 5K 무실점 2피안타 2볼넷이었던 피어슨은 1회 프레디 프리먼에게 데뷔 첫 피홈런을 내줬지만 5이닝 5K 3실점 2피안타 3볼넷으로 오늘도 나쁘지 않은 피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는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맞고 패함으로써 4승 6패에 그치게 됐는데요. 3번이 승부치기 또는 끝내기 패배입니다. 한편 끝내기 홈런을 때려낸 애틀란타 선수는 닉 마카키스였습니다. 시즌 불참을 선언했던 마카키스는 자신의 대체 선수인 야시엘 푸이그가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계약이 취소되자 마음을 바꿔 올 시즌을 뛰기로 했고 오늘이 시즌 첫 출장이었습니다. 텍사스는 오늘도 오클랜드에게 패함으로써 오클랜드 원정 3연전에서 전패를 당하게 됐는데요. 텍사스는 올 시즌 1승 후 3연패, 1승 후 2연패, 다시 1승 후 3연패입니다. 3승 8패, 2할 7푼 3리의 승률은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러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는 랜스린이 3경기에서 18과 3분의 1이닝 1실점, 평균 자책점 0.49인 반면 지난해 랜스린과 함께 208이닝을 던진 마이너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이너는 3경기에서 3패 6.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리 클루버도 부상으로 이탈해 있다 보니 선발진으로 이를 내려고 했던 텍사스의 꿈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3연승에 도전했던 마에다는 2회 그레고리 폴랑코에게 3런 홈런을 맞고도 6이닝을 30점으로 버텨 승리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는데요. 그러나 팀 마무리 테일러 로저스가 9회 말 역전 끝내기 2타점 적시타를 맞아 승리가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마에다는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65로 대단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